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368번 일본권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번은 너무 중요한 지문이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당연히 기본권이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왔던 지문이니까 이런 건 빨리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지금은 선거권 연령이 18세지만 옛날에는 선거권 행사 연령이 19세였습니다. 근데 합헌이지만 개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 자, 대통령이 한미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그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겠지만 이런 대통령의 중요 정책 국민투표 부의권은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해야지 우리가 국민투표권이 행사 가능성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재량이니까 하자면 하는 거고 안 하자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투표권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국민 투표를 하자고 안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재량으로 대통령이 끝내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투표권의 행사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국민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대통령의 중요 정책 국민 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국민투표가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다음 참정권은 여러분들 자기만 행사할 수 있죠. 자기 선거권이나 투표권은 남에게 못 넘겨줘요. 일신 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대리 행사가 불가능하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겨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를 나수로 얻은 자를 당선을 결정하고 이를 당선인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후보자가 한 명일 때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지만 당선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했을 때는 당선인에게 통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게 통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항상 어려운 조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좀 챙겨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지문. 그 다음에 니은번 우리 집행유예자와 선거유예자의 기본권이 있는데 이 집행유예자와 선거 수용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형이라는 게 이미 갇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책임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선거권을 뺏을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보통 선거의 원칙에 따라서 선거권을 줘야 되는데 범죄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뺏으려면은 아주 조심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막는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정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고 리을번은 옛날에 우리 이제 경찰 시험에서 나왔는데 우리 수화나 자막의 방향을 재량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옳은 것은 3개밖에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선거권을 가지면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나 예비후보자는 후보자의 배우자인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은 좀 친절한 지문이네요. 우리 부재자 투표를 색깔이 칠하면 안되지. 오전 10시에 열고 부분은 너무 늦게 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권 행사할 수 없게 되어서 과잉금전 지급해야 되고 오후 4시에 닫는다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그 지역으로 보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서 부재자 투표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규정했는데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 따로따로 있으니까 조심해서 풀면 좋겠습니다. 바로 1번이 답이네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탈퇴했어요. 그러면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 판례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 장내 경선 과정에서 탈퇴한 것도 이 선거 과정에서 자기 당 후보자들을 단일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었는데 너 금방 뒀으니까 바로 후원금 전액 토해내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끝까지 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헌법에 위반이 됩니다. 주민등록만을 요구하는 거래요. 주민투표권 행사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거소신고는 되는데 주민등록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례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미 답이었다. 자,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냐? 대통령과 국회의원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틀렸고요. 2번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명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으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틀렸죠.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없는 기술상의 어려움으로는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는 제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걸려가지고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대통령 선거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죠. 이것도 틀렸고요. 그냥 맞는 지문이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헌법 조문 그대로고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의 선거일은 최근에 이제 그 경정 승진에서 나왔는데 임기 만료 이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대통령은 70일 그렇게 되는 거죠. 372번 우리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3석을 줬는데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 수가 2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1명은 공석입니다. 다음 선거까지 공석이에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우리가 후보자를 추천할 필요도 있겠다. 맞고요. 선거 공영제의 내용, 우리의 선거 문화와 풍토, 그 다음에 정치 문화 및 국가의 재정 상황과 국민의 법 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조항한다. 선거를 어떻게 꾸려 나갈지 이런 것들은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 3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을 해. 선거권은 당연히 기본권이니까 최대한 보장이 되고 선거권은 되게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심사 강도는 엄격해야 되겠죠. 심사할 때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의 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둔다. 그래서 조문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73번에 1번 헌법 제24조가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해서 법률 유보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입법자들이 대충 만들어도 된다 이런 포괄적인 입법권이 아니라 빨리 국민의 선거권을 행사시켜줄 수 있게 구체화시켜라 주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라 그랬죠. 그래서 포괄적인 입법권이 선거권에 대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빨리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2번 우리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점자형 선거공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QR코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시장 선거니랑 군의 장의 선거는 군수를 뽑는 건데 여긴 인구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 선거에서는 조금 빨리 선거운동 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치구나 시는 그래도 인구수가 10만 명 이상은 되는데 우리가 군은 이제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구수가 작으니까 선거운동 기간 좀 줄이자.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4번 선거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는데 외국에 파견된 기관과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 국내 거주 기간으로 본다. 외국에 있었어도. 사실 1번이 답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게요.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당연히 선거권이 없죠. 지방 선거권은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인정된다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르다는 건데 아닙니다.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3년 이상의 영주를 한 외국인에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2번 평등선거의 원칙은 1인 1표의 원칙이고 투표의 선거가치의 평등 원 보트는 원 밸류 가치도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투표 선거 가치의 평등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들렸죠. 3번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경우 직접 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우리 투표권자가 직접 결정해야 되는데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다. 그러면은 몇 장 있어야 돼요? 한 사람에 2장 있어야 되죠. 지역구 선거도 있어야 되고 비례대표 선거도 있어야 되고. 근데 뭐가 위헌이에요? 1인 1표만을 하면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은 위헌이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 한 표만 주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현행헌법 대통령 선거도 보평직비 규정되어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속여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선거권 파트도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공무담임권 파트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